여기에서 하고 싶은 건 없어? 공부 안 하는 거. 지금 공부가 걱정된다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런 거.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침 먹고 왔고요. 저희가 보라카이에 온 지 14일이라고? 아니 1월 14일에 출발을 했지. 예. 미치겠네. 내 거 아니야? 왜 얼굴 인식을 못하지? 갑자기 말끔해져가지고 얘가 왜 인식을 못해 얘가? 시험을 깎아서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니야? 당황스럽네. 아이폰이 엄청 인식을 잘하는데 얼굴 인식을 갑자기 못하네. 왜냐면 제가 영상 찍는다고 좀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했더니 갑자기 인식을 못하는. 넌 누구야? 저희가 14일날 왔네요. 14일에 온 게 맞고 벌써 일주일 2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2주가 넘었구나. 2주가 넘었고 2주가 넘었습니다. 2주 정도가 남았지 이제. 오늘 이제 좀 남기려고 하는 건 저희가 육아 휴직을 결심하고 어떻게 지내려고 했는지 그런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기가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저희만큼 좀 키웠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고요. 모든 영상에는 저희 와이프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보이스만 나오는 걸로 합의가 됐고, 일단 제가 와이프를 설득한 지는 좀 됐어요. 사실 애가 둘이고 지금 이제 올해로 따지면 애가 큰 애가 5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이제 마지막 텀이에요. 이제 요 지나면 육아휴직 못 쓰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기를 첫 애를 막 낳고 1년을 좀 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번아웃이 돼서 힘들어가지고 1년을 제주도에서 쉬었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저지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쉽지 않죠. 그때는 그래도 젊어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는데 그때는 아예 그만두고 오셨으니까 육아휴직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사실 제 나이가 지금 40 중반을 지금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고 쉽지 않은 결정인데 다행히 회사에서도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됐고, 그래서 와이프를 한 1, 2년간 계속 쉬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고, 육아휴직 쓰면 어떨까?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 전쯤에 됐을 때는 이제 아이가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육아휴직을 빨리 써야 될 것 같은데 쓰면 좋을 그쵸. 것 같은데 하면서 2년 전부터 졸랐지.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게 제 친구가 1년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고 좀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조건을 좀 회사에서도 진짜, 근데 이제 좀 이제 회사 일이 힘들었죠. 이게 그냥 뭐 멀쩡하게 잘 다니면 사실 수입이 없으니까 육아휴직은 너무 힘들죠. 근데 사실 번아웃이 오기도 했었고, 왜냐면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좀 제가 막 잠자다가도 막 헛소리를 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잠자면서 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네, 그게 막 몇 번 지내니까 와이프도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얘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서 좀 쉬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하게 됐어요. 뭐 이제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은 했어요. 결정을 하면서 그 다음 고민이 뭐였냐면 이제 애들 학교는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죠. 저희 같은 케이스가 있나 알아봤더니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1년 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봤더니 뭐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1년을 쉬더라도 갔다 온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만 보고 패스를 하면 1년을 유급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좀 얘기해 줄래? 육아휴직을 쓰고 외국을 나올 때 애들 학교는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학교에다가 일단 알아보니까 애들이 1년에 쉴 수 있는 그 기간이 딱 64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3월달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5월 말까지 정도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30일까지 입국을 해서 학교를 들어가면 시험이나 뭐 다른 테스트 없이 바로 그냥 그대로 반에 투입이 돼서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64일을 지나간 더 많은 65일 이후부터는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65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 해에는 못 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3월 달에 다시 이제 시험을 봐서 국어랑 수학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이 되면 그 학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6학년을 우리 국가에서 나와야지만 우리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6학년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게 좀 이렇게 아다리가 맞았던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큰애랑 둘째랑 터울이 좀 길고 저희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큰애가 막 6학년이야. 이제 중학교 올라가야 돼. 근데 둘째가 이제 1학년이나 2학년이야. 쓸 수는 있어. 이러면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건 못 쓰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치, 근데 1년 나가 있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희도 거의 막바지에 쓴 거니까 저희보다 보통 어린 분들이 이제 쓰실 것 같고 그래서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6학년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선택하기 정말 어려우시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 하유가 이제 5학년을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1년의 기간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1년을 우리 하유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 사실 수입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다시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 이제 잘 회사에서 아무런 그런 제약 없이 계속 잘 다닐 수 있을까? 사실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불안이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애들 공부도 걱정인데 이제 갔다 와서 회사에서는 잘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일을 하면서 거의 한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막 12시에 퇴근할 경우가 너무 많았고 새벽에 갑자기 콜이 오면 갑자기 뛰어나가서 막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몇 달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이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쉬지 말라고 계속 일만 하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와이프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보자.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뭔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 갖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열심히 일할게. 막 이런 말로 저를 조금 위안을 주고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과 외국에 나갔을 때 공부는 어떻게 진행하지? 막 이런 걸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동안에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EBS도 이제 선생님이 올려주신 EBS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한테 부족한 부분들은 문제집으로 좀 채워줘야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을 찾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지금 여기 오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지? 라는 그 기초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올 수 있었던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수학 그리고 국어 영어 이거 세 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선 문제집을 그거에 기초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패드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공부들이 많은데 왜 문제집을 가져갔냐. 근데 우리 큰아이가 눈이 작년에 조금씩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게 보여서 저는 공부는 책으로 문제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이한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거워도 다른 집은 다 버려도 문제집과 책은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캐리어에 이 책들을 넣어오는데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번에.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공부를 어떤 걸로 시키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큰애랑 작은애가 푸는 문제집이고요. 일단 큰애 먼저 설명을 큰아이는 지금 5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연산이나 계산 같은 것들이 좀 빨라야 다른 수학적인 개념들도 넣어서 풀 수 있어서 지금 우리 큰아이가 푸는 기적의 계산법. 근데 이거는 지금 방정식
수학도 나오고, 그리고 소수와 소수 곱셈도 나오고, 이게 지금 2학기, 5학년 2학기에 들어가는 분수와 분수 곱셈 이런 것들 공부를 하는 건데, 거의 하루에 한 5쪽 정도 이렇게 풀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21일 하나 둘 셋 넷 뭐 5, 그 다음에 22일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스스로 풀어서 점수 매겨보고 뭐 이렇게 하게끔 해서 이제 기본적인 수학 계산을 해볼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이제 마치고 나서는 EBS 수학 플러스. 네, EBS 수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그냥 저는 만점한 수학 플러스를 많이 아이들과 풀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문제도 이제 채점도 해보고 모르면 선생님 설명도 들어볼 수 있는 간단한 가장,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깊은 초등국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독해력이 있고 어휘편이 있는데, 먼저 어휘편이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휘편을 먼저 다 풀린 다음에 그 다음 독해력으로 들어가서 독해력을 풀어요. 근데 지금 하유는 어휘편을 풀었고, 그 다음에 하이는 독해력을 이렇게 풀어서 지금 이것도 여기 와서 풀어서 이제 아이들이 거의 맞춰서 이것도 이제 버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빨리 풀려서 하나씩 버리면서 짐을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국어 풀고, 이게 다 풀려지면 이제 만점한 국어, 그래서 이렇게 만점한 국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만점한 국어를 해서 공부를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하유는 제가 스스로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걸 찾다가 문제집을 이 주니어 테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단어들도 있고 그거에 관한 문제들도 있고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유가 이거를 곧잘 혼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 돌아갔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유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하유가 읽고 있는 원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원어책을 읽고 스스로 이제 읽어보는, 뭐 따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보면 단계들이 낮은 단계가 있고 이제 높은 단계들로 점점 가는, 그림만 이제 색깔마다 다른데 이거를 준비해 왔어요. 근데 이게 꽤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원어책도 있고 이 안에 이제 CD들을 하나씩 CD 케이스를 다 빼가지고 CD를 준비해 왔거든요. 갖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CD를 다 빼서 이렇게, 이게 다 하유가 봤던 책들인데 우리 하이를 읽히려고 CD를 케이스를 다 빼고 어떻게든 부피를 줄이려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는 이렇게 원어책이랑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지는 사실 저희도 확신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CD 케이스는 CD를 듣기 위한 플레이어도 가지고 와서 아이가 직접 이렇게 틀고 들어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패드를 2개를 가져왔어요. EBS 틀어서 직접 과목 어떤 과목? 뭐 수학도 영어. 듣고 그리고 영어는 안 사회랑 과학을 듣고 있어요. 국어는 EBS에 문제집을 접속해서 그렇게 국어랑 사회랑 과학을 듣고 있고요. 근데 책을 가져온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게 보라카이에 저희가 있잖아요. 근데 보라카이가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섬이다 보니까. 너무 느려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인터넷이 끊긴다 할 때도 많아요. 심지어 저희가 그 유심을 사서 심카드를 사가지고 5G로 연결을 해도 그것도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페어웨이즈의 위치 때문에 딱히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인터넷 환경이 아주 나이스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필리핀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변수가 있어서 책을 저희도 원활하게 하려면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웹에 접속해가지고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잘 돼 있고.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
아, 이런 변수를 미처 인터넷이 잘 안 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애들이 막 끊겼다가 접속됐다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육아휴직을 하고 나니까 어떠신지. 뭐 사실 여기 왔다고 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 한두 번 수영하고 그냥 푹 쉬고 애들 삼시세끼 뭐 먹일까 좀 고민하고 되게 단순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런 걸 원했었고 뭐 사실 이제 3박 4일, 4박 5일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일정이 빠듯하니까 그 안에 많은 걸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맛집도 여러 군데 둘르시고 막 액티비티도 되게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보라카이 몇 번 오기도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굳이 안 하더라도 그냥 쉬다만 가더라도, 왜냐면 이제 리조트를 페어웨이지를 선택한 게 수영장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리조트 안에서 편하게 쉬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귀찮으면 여기서 사 먹고, 애초에 그걸 염두에 두고 온 거라서 크게 막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지는 그냥 쉬자, 휴양 컨셉으로 가자 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1박에 한 페어웨이지가 4인 기준으로 한 12만원 정도 해요. 지금 왜냐면 피크 시즌이라 싸진 않습니다. 애들 추가금까지 붙어서 그런 거죠? 네, 12만원 정도라고 그냥 평균 12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해난 이런 데에 비하면 싼 거죠. 훨씬. 그치. 그런데 뭐 해나는 막 2~30만원 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방의 퀄리티로 봤을 때는 해난이랑 여기 페어웨이의 호텔이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수영장은 오히려 전 더 낫다고 보고요. 수영장 여기. 종류가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프라이빗 비치도 있고 해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리조트에서 17박을 예약을 했고 나머지는 사실 있을지 아니면 다른 리조트도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냥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관광으로 우리가 막 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디몰은 사람도 많고 번잡스러워서 나갈 때까지 그냥 여기서 쭉 머무는 걸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저희 애들한테도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랑 엄마랑 아빠가 육아휴직하고 이렇게 1년 해서 첫 번째 보라카이 왔는데 어때요? 하율 먼저. 여기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싱가포르 가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면서 다니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다니면서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도 많고 아빠가 회사를 안 가니까 같이 아빠랑 있으니까 더 좋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해서도 좋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랑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요? 응. 하이는? 엄마 아빠랑 맨날 함께하는 추억을 쌓아서 좋고, 맨날 엄마 아빠가 우리 보고 웃어주고 어리게 사랑을 해주니까 좋아. 그리고 맛있는 음식, 보라카이 음식이 우리한테 맞아. 맛있어. 맞아. 예, 먹는 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하유랑 하이가 그러니까 필리핀의 그 BBQ 있죠. 마니나살이나 안독스라든가 졸리비 프랜차이즈 음식이나 다른 쪽 음식도 전반적으로 바베큐류들 한국 입맛이 너무 잘 맞아서 애들이 잘 먹고 있어요. 뭐 생선도 있고, 그리고 한국 식당도 가끔 있어서 어제는 된장찌개도 가끔 사왔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것도 걱정했는데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요거는 또 따로 한번 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얘기를 드릴게요. 학교 1년 쉬잖아. 친구들은 이제 지금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잖아. 그럼 걱정되거나 불안한 건 없어? 있어. 내가 다시 가서 새로운 애들이 있잖아. 친구를 잘 못 만들 것 같기도 하고, 공부가 뒤쳐져가지고 애들이 안 놀아줄 것 같기도 해. 그런 부분도 있어?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공부 못해서 수학 문제집 빨리 푸는 사람이 먼저 금씩 먹는 것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왠지 꼴찌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돼 그런 건? 하이는? 나는 뭔가 친구들한테 뭔가 약간 뒤쳐져서 약간 남자애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할 것 같아. 그게 좀 걱정돼? 문제집 푸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문제집 푸는 건 어렵지 않아. 만점왕 수학이나 뭐 기적의 계산법, 뭐 뿌리 깊은 이런 거 푸는 거 어렵지 않아? 어려워. 어려워? 근데 왜 해? 엄마가 하랬잖아. 그렇지, 그게 팩트지. 그치? 아까 얘기한 거 맞아. 학교 돌아갔을 때 친구들이랑 격차가 나지 않게 쫓아가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치? 너희도 불안해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근데 잘하고 있어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고맙고 좀 여행에서 좋은 추억도 남기고 돌아갔을 때도 학교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근데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건 없어? 엄마 아빠 추억 만들기. 어떤 추억? 맛있는 추억. 맛있는 거 재밌는 먹는 추억. 거. 응.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만드는 거? 그래. 그리고 막 놀이공원 갈 때처럼 재밌는 막 놀이기구 타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놀이기구 타는 거 체험하는 거, 재밌는 체험하는 거 맞아. 돌아다니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지금 공부가 걱정된다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런 거.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맞아. 공부 안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빠이빠이. 바이바이. 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여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랑 그리고 아직 공부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공유를 드리면, 그리고 저희가 이 유튜브를 한 게 1차적인 거는 뭐 그래도 남겼지만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예전에도 여행 다니고 했는데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영상은 찍어놨는데 사실 이렇게 뭐랄까 정제해서 아시잖아요. 다 쌓아놓지,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쌓아놓지 편집을 안 하잖아요. 제가 쉬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걸 다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편은 진짜 그냥 일단 막 올렸어요.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맥북도 사고 고프로도 사고 막 질렀어요.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너무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그냥 남기는 거, 우리 가족이 보기에 그냥 남길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여행지에 대해서 좋았던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아이들과 공부하고 다시 한국 돌아갔을 때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